정치 경제학자 헬렌 톰슨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치는 또 왜 이렇게 극단으로 갈라져 싸우는지, 정말 세상에 뭔가 단단히 고장난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일까요? 헬렌 톰슨 교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질서는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여온 세 가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마침내 서로 부딪히고 얽히면서 터져나온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핵심 기둥, 바로 에너지, 그리고 돈,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이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에너지,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의 동력이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갔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지정학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자기 땅에서 펑펑 솟아나는 석유를 무기 삼아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이걸로 그냥 압도적인 원탑,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패권은 곧바로 금융 패권으로 이어졌고요. 1956년에 있었던 수에즈 위기는 바로 그 힘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여기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연합국이 석유의 파도를 타고 승리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석유 파도의 80%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에너지가 곧 국력이고 돈이 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요. 미국이 자기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버렸죠. 이 사건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 버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뼈아픈 교훈을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배신감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독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적국이었던 소련과 손을 잡고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서방 동맹 내부에 아주 깊고 위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수십 년 전에 에너지 때문에 생겨난 이 지정학적 단층선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혼란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지정학에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금융 시스템도 아주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성의 한가운데에 바로 유로달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영토 밖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달러의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나라의 통제나 규제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돈이죠. 이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각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 경제를 통제하려고 해도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선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존의 금융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으로 1971년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안정적이었던 브레턴 우즈 체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정말 난처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쪽엔 가치가 흔들리는 불안한 달러가 있고 다른 한쪽엔 너무 강력해진 독일 마르크가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 특히 프랑스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단일 통화 유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멋진 경제 통합 프로젝트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달랐어요. 통일 이후에 더 막강해진 독일의 경제력을 유럽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한편 2001년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파가 세계를 덮칩니다. 바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거죠. 여기 보이는 숫자 마이너스 570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제조업 일자리의 수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나 쇼크의 무서운 결과였죠. 당시 정치인들은 이렇게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미국에게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값싼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은 그야말로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훗날 국가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깊은 배신감, 그리고 엄청난 정치적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에너지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충격, 그리고 금융 세계화가 불러온 경제적 충격은 결국 마지막 남은 기둥,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들 사이에 굳건했던 약속마저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조세 국가였어요.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세상이 바뀌었죠. 국가는 이제 세금 대신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나라를 운영하는 부채 국가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가 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자구 경제를 자기 맘대로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국가가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진다는 이 암묵적인 사회 계약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기득권층, 이른바 엘리트들에 대한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했고요. 브렉시트나 2016년 트럼프 당선 같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모든 형상의 뿌리 깊은 곳에 바로 이 경제적 사회 계약의 붕괴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에너지, 돈,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역사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면서 위기를 점점 더 키우는 거대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보통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유가 급등 같은 에너지 위기가 빵 터집니다. 그러면 이미 불안정했던 금융 시스템이 이 충격을 받아서 전 세계로 확산시켜 버리죠. 그 결과로 생긴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노가 되고 결국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불안정은 또다시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를 낳는 불씨가 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문제를 키우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흔들리면 금융이 불안해지고 금융이 불안해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아주 깊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결국 헬렌 톰슨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수많은 균열과 단층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 세상에 만약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이 덮쳐온다면 우리는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